노관규 순천시장의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소병철 국회의원이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민주당 경선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선거 지형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농어촌 소멸을 부추기는 획정안이라며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완도의 한 섬마을에 전국 최초로 112 한다름선이 운영돼 유사시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완도에서는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고 목포의 한 목욕탕에서는 익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돌연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 의원은 순천 선거구 정상화가 눈앞에 왔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약속한 과제들을 거의 다 이루게 됐고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낀 4년이었다며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께서 당내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 실망하고 또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소 의원은 지난주 순천시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노관규 순천시장의 반박 기자회견에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 불균형과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 14명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도시 선거구를 확대하고 농산어촌을 통합하는 편파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전남의 경우 106만 17개 시군의 농어촌 선거구는 줄이고 76만 5개 시군의 도시를 늘리는 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3석과 부산 18석을 유지하는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의석수 축소는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인 만큼 즉각 수정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즉각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남에서 김승남, 김원희,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계호 의원이, 전북에서는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26일부터 간선과 순환을 각각 3개, 지선 2개 등 기존 14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이 줄어든 모두 8개 노선을 확정하고 각 노선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선번호 앞에 각각 간선과 순환, 지선 등 한글 표기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의 경우 일부 지자체들이 공동 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영암은 65%, 무안은 50% 넘게 감축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는 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주요 환승 거점에 안내 요원을 배치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달라진 버스 노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개편 첫날부터 출근길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시작된 첫날 시내버스에 올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시작된 26일 주요 환승 거점 정류장 등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불편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앞으로 노선 미세 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개편된 노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작은 섬마을에는 범죄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권력이 제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완도 지역에서는 경찰관들이 문제가 생긴 섬에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완도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섬 지역 치안을 위해 이른바 112 한달음선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동리 선착장에서 10여 분 동안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완도의 섬 넙도. 주민 30여 명이 사는 작은 섬이라 파출소도 상주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이처럼 완도에서 54개의 유인도 가운데 넙도같이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는 섬은 모두 37곳으로 68%에 달합니다. 도서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을 수송할 수 있는 행정선이 없어 친분이 있는 어민에게 배를 빌리거나 민간인 신분의 치안 지킴이가 경찰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경찰관 미배치된 도서에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도서까지 운행한 선박이 없어가지고 그 선박을 경찰관 아름으로 해서 그 선박을 알선하는 등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완도 경찰이 전국 최초로 112 한달음선을 운영합니다. 112 한달음선은 행정선이 없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범죄, 재난 등의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의 출동을 돕는 민간 선박입니다. 범죄, 재난, 테러 등 공공안녕 질서를 위해서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운행하는 민간 선박입니다. 그래서 행정선이 없는 도서권 파출소에서 초동 대치를 위한 경찰관을 수송하는 민간 선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초동 조치가 가능한 경찰을 수송하기 위해 11개 읍면에서 총 24척의 112 한달음선이 운영 중입니다. 112 한달음선이 운영되면서 경찰관들이 순찰에 나서자 섬마을 주민들은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락할 길이 좀 막막해서 그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한달음선이 생겨가지고 저희 마을 주민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도군과 완도군 의회는 출동체제 구축과 민간 선박 이용 시 임금 손실 제공 등 보상책 마련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면서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112 한달음선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경찰청의 전국적인 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완도의 한 주택 창고에서는 화재가, 목포의 한 목욕탕에서는 익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송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붕이 뚫린 창고에 검게 탄 식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3시 8분 전남 완도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의 한 간이 창고에서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25일 밤 11시 58분 대덕읍의 한 주택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집기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 역시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24일 오전 10시 11분 장흥의 한 목욕탕에서 50대 남성이 미끄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낮 12시 59분 목포 산정동의 한 목욕탕에서는 8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구조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영광에서는 공사 현장에 아찔한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4일 낮 12시 59분 60대 남성 작업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장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 선수단이 역대 최대 성적을 내며 종합 8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수 126명과 임원 89명으로 구성된 전남 선수단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린 동계체전에서 7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8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 등 총 39개의 메달과 종합득점 351점을 획득하며 종합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체전에서 바이애슬론 남자 경기는 전 종목을 석권하며 3년 연속 4관왕을 차지하는 등 여러 종목에서 5관왕과 4관왕은 각각 1명씩, 3관왕 2명, 2관왕 3명을 배출했습니다. 장흥군 부산면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을 맞아 세시 풍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계마을에서는 지난 1702년부터 이어진 전남 민속문화재이자 마을의 수호신에게 지내는 제사인 별신제를 진행했고, 용두마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냈습니다. 또 용반마을에서도 정월 대보름의 풍년을 기원하는 보제를 비롯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해남군이 토종 농업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생산비를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수수나 토란, 메밀, 율무 등 지역의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헥타르당 50만 원어치의 종묘나 비료, 농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은 모두 60헥타르 규모로 사업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2024년 농어촌 간호 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진도군은 기숙사 건립 사업을 신청할 때 전담 조직팀을 개설하고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서면 평가와 PPT 발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는 진도읍 교동리 일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사업비 총 50억 원을 투입해 총 면적 1,5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기숙사에서 간호 복지 인력 총 30명이 거주할 수 있고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역 상품권 10% 할인 구매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완도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등 모두 4종으로 상품권 구매 한도는 한 명당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수준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난 2019년에 발행된 완도사랑 상품권은 해마다 꾸준히 판매액이 증가해 올해 2월 기준 2,100억 원의 판매액을 달성했고 올해 발행 규모는 5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수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에 이어 의정비까지 늘린다면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